와. 맞습니까? 한번 봐주시겠어요? 아, 예. 오늘 나은정 PD님께서 오디션을 보고 약간 심사를 해줘야 할 분이 있으세요. 오디션이요? 네. 제가 이분을 심사를 한다고요? 불가능한 분인데 이분은 제가 심사하기에. 아 이거 참. 이건 뭐 무릎 꿇고 해야 되나요? 경력이 이렇게 여러 장. 한 300여 작품. 와 진짜 엄청나네요. 데뷔 이후에 쉬신 연도가 하나도 없어. 아, 이서진, 자네 요새 웬 광고를 그렇게 많이 찍나? 종옥이, 잘 지냈어? 명민이, 이번에 뭐 또 영화 하나 개봉이 됐네. 이건 또 색다른 영화인데 또 자네 또 다른 변신이 보고 싶네. 세경아, 그동안 네 얼굴 내 영상을 통해서 보아왔는데 이렇게 직접 보게 돼서 반갑다. 이준익 감독 영화 박렬의 성과를 높이 평가합니다. 나영석 PD는 이제 나하고 뭐 여행 갈 기획이나 짜는 게 좋겠는데 어젯밤에 병원선에서 자네 모습을 봤네. 역시 하지원이라는 생각이 다시 들더라고. 저 끝까지 분투해서 좋은 작품 만들고 좋은 연기 보여주길 바라네. 내 이번에 사실 저 오디션 영상 하나 찍었는데 바쁘겠지만 평가 좀 해주기 바란다고. 난 정색을 하고 전도사님 뭐라고 확실히 대답할 수가 없군요. 갈매기가 침대에서 자는 걸 본 일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겨우 그 여자를 피할 수 있었다니까. 왜 우리 선생님을 이렇게 곤란한 인터뷰를 하셨어요? 시나리오를 하나 써가지고 이순재 선생님을 주인공으로 영화를 찍어야 되는데 61년 배우를 하신 이순재 선생님의 오디션을 본다는 것은 한 편의 영화를 찍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아니 하나도 버릴 게 없는 말들 아니에요 진짜? 저런 이야기를 대본도 없이 저렇게 술술술 하시지? 이 지금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 후배들한테 영상을 보내시고 이런 프로그램을 만드신다는 것 자체가 저는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너무 놀랐고 의미 있는 말씀을 이렇게 메시지를 통해서 전해주실 줄은 사실 상상도 못했어요. 그냥 다시 한번 도전해 보시겠다는 그런 어떤 아이디어 자체도 너무나 참신하고 신기하고 사실 저로서는 좀 두려워서 못할 것 같거든요. 사실 제가 드라마 촬영을 하면서 몸도 너무 많이 힘들고 잠도 많이 부족하고 그런 시기였어요. 근데 지원아 힘내 이렇게 해주시는 말씀처럼 뭔가 다잡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감히 합격 불합격을 말씀을 드리겠어요. 당연히 뭐 합격이죠. 네. 당연히 합격이죠. 네. 합격이에요. 선생님한테 불합격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선생님은 그러면 더 나은 길을 찾아서 또 스스로 노력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어떤 걸 하셔도 저랑 같이 예능을 하실 때도 그렇고 연기를 하실 때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러실 거기 때문에 한 번쯤은 장난삼아 불합격을 드려보고 싶어요. 근데 제가 공주의 남자를 하면서 하루는 선생님이 뒷자리에 눈 감고 가만히 계신 거예요.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 기다리신 거지. 제가 선생님한테 먼저 찍으시죠 했더니 그러지 마라. 어서 중요한 거 찍고 내가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는데 뭐 부담을 주시지 않고 내가 조금만 참으면 모든 게 다 편해지는데
근데 제가 뒤에서 들은 얘기가 있었어요. 저희들 앞에서는 정말 피곤하더라도 피곤하지 않은 척을 많이 하셨고 사실은 이렇게 혼자 차에서 이렇게 쉬면서 이렇게 코피도 쏟은 적도 있으시다는 얘기 들었는데 좀 가슴 찡하면서도 와 역시 대단하시다. 저희 후배들한테 이렇게 스태프들한테 걱정할까봐 피곤한 모습 안 보이시는 그런 모습도 너무 대단하시다고 느꼈었어요. 그 누구하고도 남자 둘이서 방을 이렇게 오래 써본 적이 없어요. 선생님이 처음이자 마지막일 거예요, 제가 보기엔. 제가 선생님 아들하고 동갑이거든요. 저한테도 어쨌든 그렇게 배려를 이렇게. 사실 아버지도 그렇게 배려 잘 안 하잖아요. 진짜 제가 방송에서 그런 얘기 한 적 있거든요. 이순재 선생님하고는 세계 일주를 하겠다고 그런 얘기 한 적 있거든요. 언제라도 가고 싶어요. 더 늦기 전에 꼭 다시 한번 여행 가고 싶다는 생각하고 있어요. 선생님과 저의 인연은 배트맨 바이러스에서 이어졌는데 그 단 한 번의 작품이지만 굉장히 짧고 강렬함이었던 것 같아요. 치매기가 와서 선생님을 내쫓는 그런 씬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선생님이 저한테 하소연을 하는 씬이 있는데 그때 제 표정은 정말 1%도 제가 계산하지 못한 그냥 선생님이 연기하시는 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나중에 방송 보는데 그런 표정이 나왔더라고요. 그냥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예, 그냥 진짜 멍하니 선생님 연기를 바라보고 있었을 때도 참 많았어요. 배트맨 바이러스 연기를 할 때. 사실 젊은 연기자들도 다 그 대본을 잘 못 외우거든요. 근데 대사를 완벽하게 외워서 하시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게 또 새벽에 막 모여서 아침에 촬영하고 이러면은 거의 밤잠도 다 못 자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후배 입장에선 더더욱 긴장을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선생님도 그렇게 하시는데 제가 틀리면 어떡해요. 약간 그런 텐션, 네, 긴장감을 주시는 선배님, 선생님이셨던 것 같고 저 연세에 무대는 뭐 NG라는 게 없잖아요. 그냥 올라가면 끝까지 서 있어야 되는 그 무대에서 그 많은 대사량을 소화하시고 그걸 멈추지 않는다는 게 그게 저는 기적인 것 같아요. 그 척박한 환경에서 60년을 한결같이 배우의 삶을 지켜오셨다는 거는 정말 외람된 말씀이지만 미치신 거죠. 네. 정말 그냥 많은 대화를 했었던 기억이에요, 선생님과. 밥을 먹을 때도 이런 연기에 관한 얘기들. 한 번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뭐 3, 4시간이 그냥 후딱 흐를 정도로 전 제 친구와 또 제 동료와 또 교수님과도 이런 심오한 얘기를 그렇게 신나서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정말 막 선생님 그렇죠. 선생님 이럴 때는 이렇지 않습니까? 그치 그거지 하면서 막 선생님하고 대화를 너무 재밌어요. 그게 무슨 막 진짜 이게 뭐 선수를 만난 느낌? 진짜 올림픽에 나가는데 정말 최강의 복식조를 만난 느낌이다. 저는 선생님을 보면서 정말 선생님의 나침판 같아서 나도 저 길로 갈 수 있겠구나 이런 꿈을 꾸게 됐어요. 선생님에 대한 글도 제 책에 썼을 정도로 평상시에도 많이 존경하는 선배님이십니다. 저의 롤 모델이 이순재 선생님이시고 제가 가고자 하는 길의 선구자. 걸어오신 길의 형태를 담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해주시는 것. 더 열심히 해서 이 다음에 우리 후배들이 생각할 때 참 좋은 배우였다라는 그런 말을 듣고 싶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듣고 계시는 것처럼. 배우 이순재입니다. 평생 배우 노릇해 왔습니다. 금년에 61년째가 되는데 살면서 오디션을 본다니까 좀 어색하기도 하고 그래서 뭘 어떻게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정식으로 도전할까 합니다. 트랙 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근데 그 여조돈사가 말이야, 선장님 갈매긴 저녁에 어디서 자는지 가르쳐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러지 않겠냐? 하지만 난 정색을 하고 전도사님 뭐라고 확실히 대답할 수가 없군요. 갈매기가 침대에서 자는 걸 본 일이 없으니까요. 다음번에 코를 고는 놈이라도 있으면 어디서 자는지 조사해서 편지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대꾸를 했겠다. 그래서 겨우 그 여자를 피할 수 있었다니까. 지평선 너머는 제가 대학교 3학년 여름방학 때 처음으로 연기라는 걸 해본 작품입니다.
근데 그때 맡은 역할도 그 젊은 주인공 역할이 아니라 캡틴 딕 스코트라고 해서 60년 노 선장 역할입니다. 이 인물이 1막 2장에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연출자가 1막 1장을 아렌지를 해버리는 바람에 1막 2장부터 막이 올라가게 됐어요. 이 선장의 웃음소리를 바탕으로 해서 막이 열린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객석 한 600~700명 모아놓은 극장에서 얼마나 시원스럽게 웃어야 될 거예요. 연기 처음 배우고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거의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날도 아침에 모여가지고 연습을 하는데 내 딸은 연습 좀 해가지고 하는데 또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겁니다. 결국 연습이 중단이 됩니다. 나 때문에. 그래서 그 대본을 두고 그 당시 학교 동순동 와가지고 빈 강의실 듣고 들어서 낮 11시부터 밤 8시까지 하루 종일 거기서 소리 지르고 노래 부르고 떠들고 목청을 키우느라고 애를 쓴 적이 있어요. 근데 곧잘 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 한번 더 해보자. 이게 반복이 돼서 오늘 이 자리에 거정 왔는데 사실은 정말로 뼈 아픈 고통을 경험을 한 작품이 바로 이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역할이 한 60대인데 난 지금 이제 80대니까 한 20년 내려가지고 한번 해볼 만하지 않겠는가. 충분히 해낼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사실 지금도 저 웃음이 자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연기라는 게 그런 거예요. 웃음 하나를 제대로 웃기가 쉽지 않은 게 연기입니다. 웃는 것도 수십 가지가 있는데 역할과 작품과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수십 가지 웃음의 조건이 있는데 그걸 일일이 다 찾아서 제대로 표현하려면 그게 얼마나 어려운 작업입니까? 이게 바로 연기입니다. 아무리 소위 막장 드라마, 막장 드라마도 새로운 작품에 대한 도전이에요. 새로운 역할을 만들어내는 거라고. 배우는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내가 멜로드라마의 주인공만 했으니까 만날 똑같은 역할을 그건 누구나 다 해. 왕도 했다, 거지도 했다, 간신도 했다, 도둑놈도 했다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나한테 오는 소재는 새로운 창조를 요구하는 소재다 하는 생각을 해야 돼. 암만 해도 끝이 없는 거예요. 지금도 안 되는 게 있는데 내가 평생을 했는데도 안 되는 게 있고 아유 누구한테 감히 말을 못하지만 아 이거 왜 이렇게 안 되지? 아 이거 정말 힘든데 이거 한두 번이 아니에요. 소위 배우는 불가능하지만은 천의 얼굴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 배우의 개성이라는 것은 백지 상태에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배우의 메이크업이라는 게 뭐냐? 메이크업 하면서부터 나를 버린다는 얘기다. 내 몸뚱아리의 재료를 가지고 새로운 인물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 거지 내가 앞서 나가는 건 아니다 이거야. 자긴 뒤로 가야 돼. 역할을 만들어내는 게. 인기와 연기. 작품을 잘 만나면 인기가 올라가요. 작년 1년 동안 송중기 해요. 그렇다고 송중기 군이 내 연기도 내 인기만큼 내가 올린 수입만큼 정서에 섰다 착각하면 안 될 거예요. 본인도 그런 착각은 안 할 거예요. 그 위치에서 난 더 좀 더 노력해 더 좋은 배우, 더 내실은 배우, 더 능력 있는 배우가 되겠다는 아마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왜? 똑똑한 친구니까. 인기 있고 정상에서 수백억씩 수십억씩 번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건 상관없이 예술적 완성도를 위해서 연기의 완성을 해서 끝까지 밀고 나가는 배우들 이것 또 하나 필요한 조건이다 이거야. 오히려 이게 본력이다 이거야. 돈이라는 건 부수로 따라 들어오는 거지. 돈 벌기 위해서 하면 그건 장사꾼이지. 돈 벌기 위해서 연기를 한다? 그건 비즈니스예요. 그러나 그거하고 상관없이 연기적 완성을 위해서 노력하는 배우 이건 예술가라고. 여유에서 오는 풍족에서 오는 오만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다. 물론 팬클럽이라고 해서 뭐 한번 뻥쩍시면 난리를 쳐요. 그래서 얘는 한지 몇 년이나 됐는데 벌써 팬클럽이 생겼나 애들인데 뭐 이름 붙여가지고 무슨 선물 들고 오고 그러더라고. 난 아직도 팬클럽이 없지만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배우들이 다는 안 그렇지만 더는 좀 오만에 빠진 배우들이 있다는 얘기다. 근데 사실은 우리의 가장 소중한 대상은 관객이라고요. 관객의 평가와 호응이 없어가지고 존재할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걸 정말로 소중하게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 위로 올라서려고 드는 그런 인식들이 있단 말이에요. 앞에 명성, 인기 다 버리고 새롭게 뭔가 만들어서 도전하는 이 자세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끊임없이 고민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내가 최고가 아니라는 걸 늘 반성하고 해요. 그럼으로써 이 작업에 보람이 있는 거예요. 왜? 항상 새 걸 만들어가는 보람, 새 걸 만들겠다는 의욕, 이게 생명력이라고요. 그거는 인생에서 어쩔 수 없이 정상에서 내려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다 주인공 해봤지. 나이에 따라서 이제 역할에 맞춰서 조연은 내려가는 거라고. 근데 조연이라고 해서 뭐
별 볼일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조연 가운데 명연기들이 있다고. 손 못 탔어요. 대상을 안 주더라고. 상이 중요한 거라는 건 상은 부수적인 하나의 평가지 주평가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받으면 기분 좋은 게 상이지만은 못 받았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다. 왜? 우리는 상을 주는 평자 이상의 시청자, 관객이 첫 번째 대상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충족시킬 수 있고 그분들의 평가를 받으면 그걸로 되는 거예요. 선생님 생각하면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이 제일 먼저 떠오르고요. 선생님을 바라보면서 가는 후배들이 많습니다. 제가 팬클럽 1번이요. 저도 선생님처럼 훌륭한 연기자 될게요. 감사합니다. 화이팅! 선생님 올해 내년 작품 하시면서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체력을 꾸준히 쌓으셨다가 내년에는 꼭 저랑 같이 여행 같이 가요. 선생님 사랑합니다. 선생님 생각하면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이 제일 먼저 떠오르고요. 선생님을 바라보면서 가는 후배들이 많습니다. 제가 팬클럽 1번이요. 선생님처럼 훌륭한 연기자 될게요. 감사합니다. 화이팅! 선생님 올해 내년 작품 하시면서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체력을 꾸준히 쌓으셨다가 내년에는 꼭 저랑 같이 여행 같이 가요. 선생님 사랑합니다.